그날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권, 네. 수사권 한자도 고칠 수 없다고 네. 선언한 날이었어요. 네. 그리고 5달 사건이 발생한 지 5달 되는 날인데 그때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이분들이 단식도 하고 사실은 어찌 보면 단 하루도 편안하게 생활을 못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되게 심신이 좀 많이 지쳐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국회 청운동, 강화문 이제 그 단식 현장에 가가지고도 계속 활동을 했었던 거고 국회에 농성하는 분들 이제 지원 활동을 했던 거고 이제 상황실장 하면서 그래서 그날 이제 그 간담회 일정이 있어서 약속을 그 전날 했었어요. 저녁을 이제 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하고 따로 한번 저녁 식사라도 합시다. 그랬는데 그날 이제 그 저희 당 의원하고 미팅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정치권 의원들을 잘 몰라서 사실은 조정식 사무총장을 만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전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의논하나 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녁 자리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한 사무실에 와서 햇반에 된장찌개 먹고 네네.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좀 일찍 좀 들어가려고. 8시 한 45분경에 연락이 와서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끝났냐 그랬더니 조정식 의원인 줄 알고 갔는데 조경태 의원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가 길게 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상황도 어선하고 하니까 그냥 식사라도 합시다 이랬는데 그 시간이 9시가 다 돼가니까 이쪽 근처에서는 웬만한 식당이 없어요. 근데 그쪽 이제 동여의도는 좀 늦게까지는 직장인들을 위한 식당이 있어서 거기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작 시간이 한 9시 반경 해가지고 한 2시간 좀 넘게 식사하고 이러저러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차 안산으로 그분들은 가야 되니까 차량 2대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저는 제 차가 있었고 수행비서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대리기사를 불러놨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제일이 아니니까 대리기사를 불러서 이제 다 파하고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에 모르는 낯선 분 2분이 타고 계셔서 그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대리기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기다리게 하지 말고 빨리 내려가시라. 저는 화장실 가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오면 그분들 모시고 내려가겠다. 이제 그러고 내려갔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한 12시 15분경에 이제 엘리베이터 1차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제가 타고 내려간 게 17분가량 돼요. 12시 17분. 내려가니까, 두런두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리기사 저한테, 와서, 대리기사 부른 사람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석에 이제 거기, 가족들, 대리기사 부른 분한테 키를 건네서 준 거죠. 대리기사한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서울 지리를 잘 모른다. 길을 안내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차가 어디에 있느냐 먼저 물어보고. 그러니까 저도 차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이제 이분한테, 가족분한테 물어봐서 차 있는 위치를 이제 알려주고. 근데 지리를 잘 모른다. 그래서 안내주러 천천히 걸어가는데, 그게 이제 대략 한 2, 3분 지난 거예요. 한 21분가량 된 건데, 갑자기 저한테 정치하는 것들이란 애효, 대리기사가 봉이냐 30분이나 기다리게 하고 안산 못 가겠다. 그런 거여서 제가 너무 놀래서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저랑 지금 키 건네고 이게 2, 3분밖에 안 되지 않았냐. 그리고 이건 제 차가 아니다. 네네. 그리고 대리기사 부른 분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이제 길을 건너서 차 있는 쪽으로 걸어간 거예요, 같이. 대리기사분이랑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옷깃을 잡았느니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네네. 거기 안 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이제 그 다음날 지나가는 행인들이 종편화되고 인터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길 건너가서 이제 그럼 한 22분, 23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 이런 이 경우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차량 그 비용을 더 지불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거의 소리를 그분이 막 이렇게 핸드폰을 막 쥐고 흔들면서 턱 밑에 이제 제가 키가 작고 그분은 키가 크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기 다 닿을 지경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치우고 얘기하시라고 이것도 무기 이거 맞으면은 다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막말이 된 거예요. 조선일보에서. 그러다가 이제 워낙 이분이 세게 거칠게 나오니까 제가 뒤로 빠졌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제 가족들이 보기엔 저는 그래도 그쵸. 네. 근데 이분이 너무 막 함부로 하니까 의원님 빠지시고 우리가 얘기할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뒤로 빠지고 우리 수행기사한테 전화를 해서 어디 있냐 차가 그 차 위치 확인하고 제가 금방 갈 테니까 기다려라. 그게 대략 한 27분 정도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얘기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사실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택시를 이용하거나 콜택시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콜택시가 취소하면 콜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 차가 이 기사분이 취소를 하니까 다른 차를 불러달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러면 이 대리기사한테 이분이 못 가겠다고 하면 콜 취소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회사 전화번호를. 그래서 회사 번호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황당해서 그냥 그러고 있었죠. 도저히 이분하고 얘기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뒤로 빠져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유가족 중에 한 분이 신문을 안 밝히고 이러니까 이제 국정원 직원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진 찍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말리고 하는 와중에 이제 의원님 저한테 호칭 의원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의원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의원이냐 이렇게 이제 또 반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전화번호를 제가 먼저 주면 제 신분을 먼저 밝히면 그 전까지는 신분을 밝힐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명함에 제 번호가 있으니까 저는 그걸 주면 이분이 회사 번호를 줄 줄 알고 드렸는데 그러질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다른 가족이 그러니까 그 대리회사 다른 번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39분경에 전화를 콜 회사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산 분이니까 여의도 주소를 모르잖아요. 지리를. 그래서 전화를 저한테 바꿔주고 위치를 좀 설명해 주라.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39분에서 한 41분경 되는데 그때 이제 사단이 벌어진 게 제가 준 그 명함을 이 대리기사가 지나가는 행인한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굽신굽신 거리라고 한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하면서 명함을 꺼내서 보여줄게 사람이 그 명함을 낚아채가면서 트윗에 올리면 된다라고 한 거예요. 행인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던 유가족이 이 행인을 잡은 거죠. 명함을 낚아채 가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떨어져 있다가 또 일이 벌어져서 그쪽으로 가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마저마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명함을 제가 대리기사한테 드린 거니까 대리기사한테 돌려주든가 아니면 그 명함이 제 거니까 저한테 주든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잡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 놓고 얘기하자. 이제 팔을 잡고 있었거든요. 이제 가족 한 분이서 이거 놓고 하라. 그래서 나는 그분을 안 만져 이 가족분 걸 자꾸 띄어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길 건너편에 이제 있었던 위원장하고 수석 부위원장이 대리기사가 안 오고 계속 연락해도 전화가 안 되니까 이쪽 한쪽에서 옹성옹성 하니까 길 건너에 있다가 쫓아와서 그때 길이 건너편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혀 사실은 위원장하고 수석 부위원장은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길 건너에서 오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인한테 이제 폭행을 가하려고 해서 제가 띄어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구석으로 가가지고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제 시야에 없는 상황에서 이분하고 이제 지나간 행인 젊은 사람 가방 들고 흰색 와이셔츠 입은 사람하고 이제
걸어가면서 자초지종 설명을 한 거죠. 그 명함 가져간 가져간 사람. 행인. 예. 그 사이에 이제 일이 벌어지고, 그러고 와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또 이제 막 웅성웅성해요. 근데 그때 이미 그 젊은 사람 4명이 핸드폰으로 저를 막 찍고, 뭐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때리면 되냐, 그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저 안 때렸어요 웃으면서, 뭐 그게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제 신분이 노출이 됐고, 그 행인들이 저한테 자꾸 이제 아줌마 하면서 뭐 언론사 불렀다, 어디 가냐, 뭐 이러면서 이제 자꾸 말을 저한테 섞길래 저는 약간 비껴 있었죠. 비껴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젊은 행인들하고 가족들하고 2차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수석 부위원장이 이제 길바닥에 넘어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제가 가가지고 사람이 다쳤다고 하고, 그걸 보고 흥분한 위원장을 말리고 뛰어내고, 그런 사이에 이제 경찰이 와서 수습이 돼서 끝난 거죠. 사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무슨 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벌어진 일인 것 같지만, 1차는 한 1분에서 2분 사이에 벌어졌고, 2차는 그 다음에 한 43분에서 45분가량 이렇게 된 사건을, 그러니까 한 40여일 동안 종편에서 하루 종일 반복해서 보도를 하고,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된 거고, 저는 폭행에 가담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국민들 사이에 왜곡 전달이 된 거죠.